안녕하세요. 사랑맘의 오전 6시 헬로 그레이스예요. 오늘부터 협업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셔왔어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심을 담아서 육아를 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과 아빠 안진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많이 퍼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정보들 하나씩 팩트체크하면서 우리 사랑맘과 함께 육아 방향성 제대로 잡아가 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아과 아빠가 SNS에서 많은 분들께 공감을 받았던 이유식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유식 언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진료 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애들이 조금밖에 안 먹어요 라는 거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근데 애들 초기에는 한두 숟가락만 먹어도 상관없고요. 중기까지 가더라도 한 번에 먹는 양 50g 정도면 충분하기도 해요. 양이 적으면 보충 수유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유식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가 정답입니다. 다른 거 상관없어요. 남겨도 괜찮고요.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많이 먹으면 수유량 줄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유식이 적절한지 양을 판단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잘 크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즉 성장 곡선을 따라서 아이가 잘 크고 있다고 하면 그건 이미 잘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얼마나 먹었느냐, 양이 아니라 얼마나 아이가 즐겁게 먹었느냐라는 사실이 되는 거죠. 엄마들이 이유식 먹이실 때 어떠냐면 바짝 긴장해요. 이거 다 안 먹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엄마들 표정이 이렇게 되거든요. 한 입만 하고 있는데 엄마들도 그럴 거예요. 누가 내 얼굴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 밥 안 넘어갑니다. 한 번에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먹이셔야 아기들도 체안 하고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조금 덜어 놓으시고 그렇게 먹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몇 개월에 어느 정도 양을 먹여야 한다는 책의 공식보다는 아이가 정답인 만큼 아이 중심의 이유식 섭취와 즐거운 이유식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중요해 보이네요. 네, 맞죠. 애가 즐겁게 먹었다는 기억을 갖게 해주는 게 이유식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애가 잘 먹죠. 맞아요. 자, 이번에는 이유식 방법에 대해 질문할게요. 이유식 방법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자, 이유식 방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먼저 만드는 방법 그리고 먹이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육아에 유행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웃기기는 한데 요즘은 유행하는 방법들이 또 있더라고요. 뭐 생물을 그냥 찐 상태에서 먹을 수 있게 벌크 형태로 제공하는 그런 이유식부터 갈아 놓은 이유식에 이제 죽이랑 섞어가지고 먹을 수 있게 하는 큐브 이유식, 그리고 처음부터 죽 형태로 만들어주는 죽 이유식, 다양한 방법의 이유식들이 있는데 이유식 방법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발달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유식을 선택하는 방법은 뭐가 중요하느냐? 엄마가 이유식 하는 기간 동안 그것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해서 먹이시는 분들도 상관없고 사서 먹이시는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스트레스가 덜하다고 하면 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스스로 먹이는 방법, 자가주도 이유식이라고 하죠. 그런 방법 물론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자가주도 하면서 만약에 애가 흘려놓은 거 치우는 게 스트레스인 사람이다, 그게 너무 싫다, 그러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미세 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이 되고 나면 스스로 잘 먹거든요. 그래서 자가주도로 아니면 먹는 방식으로 발달을 유도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즐겁게 먹이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먹이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이유식 콘텐츠에서 놓치던 포인트들만 잘 잡아주셨어요. 유행하는 방법을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대입하는 것 대신에 이유식의 주체인 양육자와 아이가 영순이겠네요. 물론 다양한 맛과 식감을 경험할 수 있는 양육자의 노력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양육자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아과 아빠가 생각하기에 이유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자, 우리가 이유식이라는 게 뭔지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유식은 말 그대로 수유, 분유나 모유를 먹던 아이들이 이제 그 문화권에서 먹고 있는 음식을 잘 먹게 될 수 있게 도와주는, 변화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유식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그리고 음식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맛있게 즐겁게 음식을 먹는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덜 먹어도 되고요, 조금 천천히 먹어도 되고요,
조금 빨리 먹어도 괜찮습니다. 양이 적은 거 많은 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 정도는 기억하여 주셔야 되는 게 아이들이 즐겁게 먹었다는 기억을 남길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양육자가 웃으면서 행복하게 이유식해야 아이도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긴장하고 주눅 들고 걱정하는 얼굴로 아이한테 이유식 들이대면 애들은 못 먹습니다. 사소한 것들 조금 덜어내고 우리 핵심에 좀 더 다가가서 즐겁고 행복한 이유식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식의 루틴을 만드는 것, 그리고 엄마와 아이 모두 행복한 이유식 시간을 보내는 것, 이 두 가지 포인트 모든 분들이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유식을 직접 다 해주셨다고 알고 있는데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가 있을까요? 제가 이유식을 다 해주고 다 하나씩 제가 식단도 짜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러면서 저도 책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는데 정말 이게 먹을 수 있는 조합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식 조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일까? 이거는 애가 먹을까?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건 이유식도 즐겁고 맛있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입에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어야 아이도 즐겁게 맛있게 먹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일단 맛이 좋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충분한 단백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전 여러 가지 재료들의 조합을 통해서 음식을 많이 만들어줬는데요. 처음에는 감자, 애호박, 당근, 양파 이런 거 넣고 죽을 만들어주고, 된장 없는 된장찌개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거나, 여러 가지 야채, 버섯 같은 거랑 소고기 같은 거 섞어가지고 샤브샤브 맛이 나게 만들어준다거나, 그리고 익힌 토마토, 그다음에 양파, 다진 고기 이런 거 넣어가지고 볼로네제 소스처럼 만들어서 이유식을 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옥돔 묵국, 옥돔은 제가 제주도 사람이라 할머니가 보내주신 거긴 했어요. 그래서 생선 묵국이라던가 아니면 소고기 묵국 이런 식으로 재료들 간의 조합을 생각을 해서 맛있는 조합으로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조금 남아있는 거 소금 살짝 쳐서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애들도 맛있는 거 좋아합니다. 반박 불가능한 포인트만 잘 잡으셔서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이제 즐겁고 맛있게 먹는 것, 충분한 단백질을 제공하면서도 채소와 고기와의 조합, 그리고 여러 조합 잘 알겠습니다.